이진우와 조영은 과거를 보러 경성으로 향하던 젊은 서생들이었다. 푸른 꿈을 안고 길을 나섰지만 험준한 산길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두 사람은 길을 잃고 깊은 산속에서 헤매게 되었다. 이보게, 진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네. 조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일세. 날은 어두워지는데 인가라도 찾아야 할 텐데. 진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답했다. 사방은 온통 울창한 숲이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기 불빛이 보이네. 어서 가보세. 두 사람은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인자해 보이는 노부부가 나왔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어쩐 일이십니까? 박노인이 말했다. 저희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진우가 공손하게 답했다. 그러시군요. 마침 저희는 오늘 밤 이웃마을에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집에 며느리가 있으니 며느리가 손님들을 잘 모실 것입니다. 박노부인이 말했다. 진우와 조영은 뜻밖의 상황에 조금 당황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손님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진우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최설아라고 합니다. 서방님은 돌아가시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설아가 수줍게 말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설아는 아랫목에 따뜻한 이부자리를 펴고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진우는 설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조영은 그런 진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선비님,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진우가 횡설수설했다. 밤이 깊어지자 설아는 진우에게 아랫목에서 자라고 하고 자신은 윗목에 자리를 폈다. 진우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름다운 설아와 한방에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부인. 진우가 조심스럽게 설아를 불렀다. 예, 선비님. 설아가 돌아누우며 답했다. 혹시 남편분은? 제 서방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설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설아에게 다가갔다. 부인, 혼자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설아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진우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설아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다. 바로 그때 설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진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런 무례한. 설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진우는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비님, 저는 비록 과부의 몸이지만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십니까? 설아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선비님, 뉘우치신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초리를 가져오십시오. 설아가 말했다. 진우는 설아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제 앞에 서서 바지를 걷으십시오. 설아가 말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었다. 설아는 회초리를 들고 진우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다. 진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설아는 인정사정 없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진우의 종아리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선비님, 이것은 선비님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설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고통 속에서도 설아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설아는 매질을 멈추고 진우에게 옷을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진우의 종아리를 닦아주었다. 선비님, 부디 마음을 바로잡고 학문에 정진하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아가 말했다. 진우는 설아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했다. 그는 설아에게 깊이 감사하며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박 노부부가 돌아왔다. 진우는 민망함에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지만 노부부는 그를 붙잡고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선비님, 어젯밤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박노인이 물었다. 아, 예,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진우는 차마 설아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설아가 방에서 나와 노부부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어젯밤 선비님께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설아가 말했다.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부부는 진우가 아니라 설아를 꾸짖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찌 손님에게 매질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박노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버님, 선비님께서 잘못을 하셨기에 잘못을 했다 한들 좋게 타이르면 되는 것이지. 어찌 이리 경솔하게 행동했느냐? 박노인이 계속해서 설아를 꾸짖었다. 진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노부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꾸짖으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진우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설아를 매질했다.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매를 맞았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노부부를 말리고 설아에게 용서를 빌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비님,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우는 설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노부부와 설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진우와 조영은 한양 근처의 한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주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다. 진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조영이 말했다. 그래, 그러세. 두 사람은 주막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선비님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여인이 요염한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진우가 무뚝뚝하게 답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주막 주인의 아내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혜원은 진우에게 술을 권하며 은근슬쩍 그의 몸에 손을 댔다. 진우는 혜원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부인, 술은 그만 주십시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어머, 선비님도 참, 이런 날 술 한 잔도 못 하신단 말입니까? 혜원이 교태를 부리며 말했다. 진우는 혜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설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부인, 저는 이미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십시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원은 진우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뭐라고요? 감히 나를 거절해? 혜원이 소리쳤다. 진우는 혜원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혜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조영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여기서 빨리 떠나야겠네.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는 것이 느껴졌다. 누구냐? 진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바로 김혜원이었다. 선비님,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십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요. 혜원이 속삭이며 진우의 옷을 벗기려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부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혜원을 밀쳐내려 했지만 혜원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선비님, 제발, 저는 외롭습니다. 남편은 항상 집을 비우고 저는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혜원이 애원하며 말했다. 진우는 혜원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설아의 가르침과 조영의 충고를 떠올리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부인,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원은 진우의 말에 절망하며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홧김에 방을 나가버렸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조영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우공. 그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조영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 그 여인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진우가 말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진우 공께서는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조영이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을 나섰다.
그런데 주막 밖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주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지? 진우와 조영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김혜원과 낯선 남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고 그 옆에는 피 묻은 칼을 든 임종석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임종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죽였어. 임종석이 중얼거렸다. 어째서 이런 짓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임종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진우는 임종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젯밤 김혜원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우공,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조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조영과 함께 주막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주막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다. 임종석이 불을 지른 것이었다. 진우와 조영은 멀리서 불타는 주막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우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욕망의 위험함을 깨달았다. 그 후 진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그는 항상 설화의 가르침과 주막에서의 일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젊은 시절의 경험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설화와 조영,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교훈을 남겼다. 욕망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